안녕하세요. 가족치료 전문가 이남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나의 무의식 속에 사는 가족 또는 대물림이라는 주제로 해서 이야기를 나눠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가족 하면서 또 동시에 제가 설명하는 중에 원가족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죠. 원가족이라는 건 뭐냐면 나의 출신 가족. 내가 지금 현재 남편과 자녀와 같이 살더라도 원가족 한다면 내가 성장한 나의 가족, 내 부모와의 관계, 또 조부모와의 관계, 이것을 원가족이라고 합니다. 근데 보면 원가족에서 살았던 패턴들이 그대로 지금 현재 가족에 대물림 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한 600여 가정의 그 3대 이상의 가족 관계를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결론은 정말 대다수 가족관계의 퀄리티, 가족관계의 질이 그대로 다음 세대로 이어진다라는 거죠. 참 무서운 이야기죠. 그러나 이런 그 대물림이 된다라는 사실 자체는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인정하고 이 대물림을 끊기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이것을 찾는 것이 가족치료일 텐데요. 이번 시간에 일단은 가족에서 그 대물림 되는 부분들이 어떤 것인지, 어떤 무의식적 작동 명령이 있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새로운 발달 단계를 항상 이제 맞이하면서 불안을 느끼죠. 예를 들어서 결혼을 했는데 결혼한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잖아요. 그 상태에서 이제 처음 시도를 하는 거고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습니다. 또 아이가 태어나도 마찬가지예요. 아이가 태어난 상태에서 나는 무엇을 해야 되지? 이런 상태에서 보면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내 원가족에서 어떤 모델이 있는지를 찾아보게 돼요. 아이가 학교를 들어가게 되면 학교 들어갔을 때 내 부모가 나한테 했던 것들은 어떤 것이 있었지? 구체적인 도식들을 이제 내 원가족에서 경험한 것으로 찾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부분 아주 자연스럽게 대물림이 되는 거죠. 특히나 내 가족 안에서 상처가 되었던 것들, 내 상처가 아직도 해결되지 않았던 것들은 저희를 바로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넘어지게 만드는 반복 강박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례를 들어서 조금 더 편안하게 여러분들 이해하실 수 있도록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저를 찾았던 부부가 있었는데 부부가 아주 부부 갈등이 심했어요. 이들이 힘들어하는 이유는 뭐냐면 남편이 직업을 자꾸 바꿔요. 그리고 실직 상태가 너무 장기화되고 이런 것으로 이제 많이 가정 경제도 어려워지고 집안 전체 분위기가 우울해졌죠. 이거로 부부가 많이 싸우는데 부인은 이제 남편이 그러니까 가정 경제를 어떻게 해서든 그래도 꾸려 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자녀들을 키우고 생활비를 대고 있어요. 그러나 많이 불행하게 느껴져서 많이 남편을 비난하고 이제 잦은 싸움을 하게 되죠. 남편의 특징을, 성격적인 특징을 본다면 조금 무책임하지 않나, 이런 측면이 있고, 또 아내를 보면 책임감은 강하지만 많이 우울한, 그리고 어떤 삶에 대해서 많이 버거워하고 불안해하고 이런 측면이 있었어요. 부부 상담이 되면서 이제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맥락을 봐야 되죠. 전체적인 가족의 모습은 어떤가 봐야 되는 거죠. 그랬더니 이 두 부부는 아들, 딸 두 자녀를 이제 10대 자녀를 키우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각자 원가족에서 어떤 형태의 그 도식들, 어떤 형태의 무의식적 작동 모델이 있었냐면 이 부인의 원가족, 부모님도 똑같은 패턴으로 사셨어요. 아버지가 무능력하셨고 직업이 없으셨고 그리고 아버지가 그러니까 어머니가 혼자 고생을 하시면서 자녀들을 키웠고 그래서 이런 원가족의 배경을 생각하면 이 부인은 결혼할 때 어떤 기대를 했을까요? 적어도 내 부모같이는 살고 싶지 않다. 나의 남편을 만나지만 아버지 같은 사람을 만나고 싶지 않다. 이거는 분명했겠죠. 직업 분명하고 또 뭔가 자기 책임을 다하는 사람 만나고 싶겠죠. 그런데 어느 순간 결혼해서 살다 보니까 자기 아버지 같은 남편이 되어 있고 자기는 어머니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대로 대물림이 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남편 쪽을 봤더니 남편은 자기 아버지한테서 인정받지 못했어요. 그 집의 막내로 뭔가 항상 이렇게 좀
못 믿어온 그런 자식, 이런 자식이었고 인정받지 못해서 그게 많이 상처가 됐고 아버지는 맨날 불쑥불쑥 화를 내시고 이래서 아버지에 대한 갈등을 많이 겪은 남편이었는데 이런 과거의 원가족의 경험이 있으면 또 이 남편은 우리 부부 관계에서 어떤 기대를 할까요? 아내와 아이 관계에서는 자기는 정말 인정받고 싶겠죠. 인정받지 못하는 이 삶을 여기서 끝내고 결혼을 통해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겠죠. 근데 지금 현주소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아내한테 늘 비난받고 인정받지 못하고 또 원인 제공을 어느 부분에 했다라고도 볼 수 있잖아요. 직업을 계속 바꾸고 또 실직 상태가 오래되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 남편은 원가족에서 형성한 자기의 상처를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아내한테도 인정받지 못하고 자녀들한테도 인정받지 못하고. 지금 현상은 이런 건데 이런 현상을 가지고 이제 무의식을 조금 들어가 보면 조금 설명을 해내야 되는 과제가 생기는 거죠. 왜 그럼 이게 반복이 될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각자 원가족에서 만들어진 상처가 해결되지 않으면 다음 세대에서 반드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걸려 넘어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부인의 경우에는 이 아버지가 자기 아버지가 늘 술 마시고 가정을 별로 돌보지 않고 가정 폭력이 있었고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이런 요소에 대해서는 아주 굉장히 반발심이 있고 굉장히 거부감이 있고 힘든 거죠. 이런 어떤 개인적인 상처를 치유되지 않은 채로 갖고 있는데 간혹 남편이 실직을 하거나 직업을 바꿀 때는 이 부인의 불안이 마구 활성화되는 거죠. 어떡하지? 나는 정말 우리 부모님 같이 살고 싶지 않은데 내 운명이 나도 내가 어찌 할 수 없는 상태에서 그쪽으로 가고 있는 것 아니야? 라는 불안을 느끼겠죠. 그 불안을 느끼는 순간 남편에 대해서 아주 과하게 반응하게 되겠죠. 당신 또 직업을 바꿨어. 당신은 우리 가족을 어떻게 보살피자는 거야? 당신 어떻게 살 거야?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그런 이야기 할 때 그 멘트들, 남편에 대한 비난 이런 것들은 이 부인한테도 아주 익숙한 거죠. 늘 어머니가 자기 아버지한테 했으니까. 한 번도 들어보지 않은 이야기를 하려면 좀 더듬기도 하고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미 이거는 이 부인한테는 머릿속에 아주 잘 정리되어 있는 그냥 쉽게 나올 수 있는 멘트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러나 그런 멘트를 듣고 이 남편은 어떻겠어요? 자기는 결혼해서 인정받고 좀 뭐 어깨에 힘들 주면서 이러고 살고 싶었는데 여기서 또 다시 비난하고 무시하고 이렇게 된다 그러면 여기에 또 알러지 반응을 하는 거죠. 남편 역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상처 때문에 아내가 하는 비난, 아내가 하는 호소에 대해서 과잉 반응을 하게 되어 있어요. 나는 이것만큼은 듣고 싶지 않았어 하면서 마구 화를 내는 거죠. 근데 이 화를 낼 때 아내에 대한 화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보면 자기 부모에 대한 화까지 들어있는 거죠. 아버지한테는 그 화를 다 표현하지 못했거든요. 아버지가 무서우니까. 그것은 억지로 참고 있었는데 지금 아내가 건드리니까 아버지한테 났던 화까지 도매값으로 나오게 된다는 거. 그래서 사실은 부부 갈등들 보면 해결되지 않은 자기 부모와의 갈등이 부부 갈등으로 나타난다라고 얘기를 해요. 부모와의 갈등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비슷한 부분에서 같은 갈등을 자기는 원하지는 않았지만 무의식적으로 계속 반복하게 만들고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내 무의식 속에서 사는 나의 가족이 나한테 영향을 미치고 있는 부분이다라는 부분을 이해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본다 그러면 지금 남편의 실직한 상태가 문제가 아니라 치유되어야 할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원가족에 대해서 만들어진 그 상처도 치유가 되어야 해요. 그래야지 같은 지점에서 더 이상 넘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이 가족도 이제 이런 치유 과정을 통해서 시도를 했는데 각자 원가족 상처를 아주 깊게 다뤘어요. 특히 이제 아내의 경우 아버지에 대한 분노, 아버지에 대한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가 너무 싫고 아버지 정말 돌아가셨으면 좋겠다 했는데 실제로 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죄책감이 너무 커서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이제 가족 세우기라는 방법을 했는데 이 가족이 가지고 있는 원가족의 구조를 세워놓고 이 부인이 어렸을 적에 아버지한테 느꼈던 감정들을 다 표현하게 했어요. 아버지 난 너무 싫었어요.
아버지 너무 무섭고 아버지가 존경스럽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차라리 없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다 표현하는 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게 뭔가 남들이 보기엔 나쁜 감정, 아버지 욕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그게 아니라 내가 억눌렸던 감정들을 그대로 존중해 주는 작업이죠. 그래서 그 이야기들을 다 하고 나니까 의외로 그것이 위로 올라간 상태에서 저 밑바닥에 있는 아버지에 대한 마음이 나타나요. 아버지 정말 미안해요. 아버지 돌아가시라고 내가 빌었었던 적도 있어요. 지금 생각하니까 너무 후회스러워요. 그럼 내가 원한 거는 정말 아버지한테 정말 편안하게 안기고 싶었어요. 아버지가 편안하고 우리를 보호해주는 아버지였으면 좋겠어요. 그런 아버지가 많이 그리워요.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많이 울었어요. 그랬더니 감정이 다 존중받고 표현되면서 아주 편안해진 거죠. 근데 이런 과정들을 또 남편이 지켜봐요. 그전에는 남편이 직업 좀 제대로 가져, 일 좀 제대로 해, 책임감 가져. 그러면 이 남편이 듣기에는 또 잔소리, 나 또 무시하네, 이렇게 들었었는데 아내의 상처를 배경으로 해서 그 말을 들어보니까 아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가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얼마나 깊었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남편이 스스로, 상담자가 시킨 얘기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어려움이 있었구나. 그런데다가 내가 그런 또 상처를 계속 느끼게 했으니 많이 힘들었겠구나. 이 이야기가 나와요. 이게 다 치유 과정인 거예요. 그러면 남편은 이제 자기의 상처를 통해서 아내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아내의 상처를 보면서 위로해 줄 수가 있는 거죠. 마지막에 남편이 하는 이야기가 내가 좀 잘해줘야 되겠구나. 네. 사실은 그 남편은 그런 좀 유순하고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방어 기제도를 다 이렇게 걷어내고 나면 그런 면모가 보인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다시 이제 그런 상처 치유를 한 다음에 남편 쪽도 봤더니 남편이 가지고 있는 상처는 아버지로부터 인정받지 못한 거. 한번 인정받지 못한 사람들은 인정받지 못하는 거에 예민해지면서 또 인정받게 하는 행동에 대한 노하우가 적죠. 예.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여기서는 오히려 이 남편의 치유 과정을 보면서 아내가 남편한테 도와줄 수 있는 요소들을 찾아내는 거죠. 남편은 뭔가 막내이고 뭔가 분위기를 밝고 명랑하게 만드는 거 이런 것들은 잘하지만 뭔가 무게 있게 책임감 있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미숙하구나. 그런 부분은 또 내가 같이 도와줄 수 있겠구나. 라면서 이제 부부가 한 팀이 되는 거였어요. 이렇게 해서 부부 상담이 이제 잘 이루어지면서 한 가족이 이제 살아난 그런 경험들이 있는데, 자, 우리가 한번 갈등이 있다 그러면 잘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내 안에 들어있는 나의 원가족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가? 지금 그 원가족이 내 지금 현재 갈등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만약에 거기서 상처가 너무 깊다면 정말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그 상처를 좀 꺼내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치유받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다시 한번 나의 삶을 좀 귀찮게 하지 않도록 벗어나는 거,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여러분도 현재 갈등을 겪고 계시다 그러면 이것이 오롯이 상대의 탓이라기보다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역동이 있을 수 있다는 부분을 인정하시고 그런 부분들을 잘 살펴보시면 갈등 해결에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은 이런 대물림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Go!